아줌마, 눈은 달고 다니나요? 늙은 사람은 운전하지 마세요.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를 모욕했던 그녀가 바로 아들의 약혼녀였습니다. 군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인품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간소한 세면을 마쳤습니다. 거울 속 모습을 바라보며 군복깃을 바로 세우는 손길이 여전히 날카롭고 정확했죠. 쓰리스타 계급장이 빛나는 어깨를 펴고 현관문을 나서는 정숙의 발걸음에는 40년 넘게 쌓아온 군인의 품격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숙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어요. 가슴 한편에서 묘한 설렘이 올라왔거든요. 바로 내일 아들 재민이 약혼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장군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게요. 부관이 건네는 스케줄표를 보며 정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빼곡히 적힌 회의와 보고들. 평상시라면 아무렇지 않았겠지만 오늘은 왠지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빨리 집에 가서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예산 삭감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평소라면 집중해서 들었을 내용이었지만 오늘 정숙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재민이가 말한 그 소연이라는 여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정말 군인 집안에서 자란 단정한 여성일까? 장군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정숙에게 쏠렸습니다. 정숙은 당황했지만 재빠르게 정신을 차렸어요.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핵심 전력은 유지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대응하죠. 다행히 무난하게 넘어갔지만 정숙은 자신이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 정숙은 혼자 간단한 도시락을 먹으며 재민과의 통화 내용을 떠올렸어요. 어머니, 소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어머니 같은 여성을 정말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었죠. 하지만 정숙의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키운 직감이었을까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오후 회의 중에 정숙의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재민이었어요. 어머니, 내일 약혼식 장소 다시 알려드려요. 강남구 압구정동 한정식집 계절미입니다. 오후 1시에 시작해요. 소연이가 어머니 뵙는 걸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정숙은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밀려왔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군인 집안에서 자란 여성이라면 예의와 격식을 중요하게 여길 텐데 혹시 자신이 너무 딱딱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드디어 오후 업무가 끝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한 정숙은 옷장을 열어봤어요. 군복만 주로 입다 보니 평상복이 별로 없었죠. 이런, 뭘 입고 가야 할까? 너무 격식을 차리면 딱딱해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캐주얼하면 예의에 어긋날 것 같았어요. 결국 정숙은 네이비 블루 정장을 선택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너무 딱딱하지 않은 스타일이었죠. 거기에 작은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를 매치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살펴보니 제법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정숙은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재민이가 드디어 장가간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남편은 재민이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정숙은 아버지 역할까지 해내야 했습니다. 특히 재민이 사춘기였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엄마는 맨날 군대 일만 생각해.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마다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재민을 혼자서라도 훌륭하게 키워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거든요. 다행히 재민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엄마처럼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될래. 그 말을 듣고 정숙은 펑펑 울었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재민은 사관학교에 진학했고 지금은 소령까지 진급한 훌륭한 장교가 됐습니다. 정숙은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특히 재민이 어머니가 내 인생의 롤모델이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죠. 식사를 마치고 작은 정원으로 나간 정숙은 장미꽃을 바라보며 내일을 상상해 봤습니다. 소연이라는 그 여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재민이 말처럼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일까?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재민이었어요. 어머니, 혹시 내일 약혼식 때문에 긴장되세요? 아니야, 뭐가 긴장돼.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하지만 사실 정숙은 긴장되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에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거든요. 소연이가 어머니께 인사드리는 걸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시어머니가 장군이시라니 정말 대단하다고 자주 얘기해요. 재민의 말에 정숙은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재민아, 그 아이 성격은 어떤 편이야? 성격이요? 활발하고 밝은 편이에요. 그리고 정의감도 강하고요. 군대에서도 후배들을 잘 챙긴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재민의 대답을 듣고 정숙은 더욱 기대가 됐어요. 정의감이 강하다니 군인으로서 꼭 필요한 덕목이었거든요. 어머니, 내일 뵙겠습니다. 일찍 주무세요. 응, 너도. 통화를 마친 정숙은 침실로 들어가 내일 입을 옷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구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내일의 상황이 계속 그려졌어요. 첫 만남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너무 딱딱하게 굴면 안 되는데. 정숙은 평소 부하들 앞에서는 엄격했지만 가족 앞에서는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재민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분명 괜찮을 거야. 군인 집안에서 자란 아이라고 했으니 예의도 바를 테고. 정숙은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테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맴돌고 있었어요. 40년 넘게 쌓은 직감이 뭔가 경고하는 것 같았지만 정숙은 그 감정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데 어머니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니까요. 드디어 약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했어요. 어젯밤 고른 네이비 정장에 진주 액세서리를 맞춰 입고 거울을 보니 제법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첫인상은 괜찮을 거야.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 길, 정숙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나는 날이니까요. 차를 몰며 정숙은 재민과의 마지막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소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향하는 길은 평소보다 막혔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도로 곳곳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정숙은 시계를 보며
조금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만남에 늦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이 느껴졌어요. 정숙의 차가 앞으로 확 밀려났습니다. 뭐야? 정숙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40년 군 생활로 단련된 침착함이 발휘된 거죠. 사이드 미러를 통해 뒤를 보니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정숙은 자신의 차 뒷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범퍼가 찌그러져 있었죠. 아이고, 이런. 정숙이 혀를 차는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정숙이 돌아보니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얼굴은 제법 예뻤지만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아줌마, 눈은 달고 다니세요?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잠깐요. 뒤에서 받으신 게 아닌가요? 뭔 소리예요? 아줌마가 갑자기 브레이크 밟아서 그런 거잖아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진짜 늙은 사람들이 운전하면 안 된다니까요. 반응 속도도 떨어지고 눈도 안 보이면서 무슨 운전을 해요? 정숙은 어이가 없었지만 참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보험회사에 신고해서 정확한 과실을 따져보죠. 보험회사요? 시간 없어요. 그냥 아줌마가 수리비 내세요. 얼마 안 될 거예요. 젊은 여성은 정숙의 차를 대충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이 낡은 차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 봐요. 제 차 수리비만 해도 몇백만 원인데. 정숙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군생활로 단련된 자제력으로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제가 군인이라서 그런지 원칙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보험회사 부르시죠. 군인? 젊은 여성이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아, 맞네요. 딱 봐도 꽉 막힌 군인 스타일이시네.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고. 그 말에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자신의 직업을 모독하는 건 참을 수 없었거든요. 결국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사고를 처리했습니다. 당연히 뒤에서 받은 쪽의 과실이었어요. 그러자 젊은 여성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아줌마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니까요.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모든 걸 증명했죠. 자, 이제 끝났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정숙이 차에 타려는데 젊은 여성이 또 한마디 던졌어요. 에이, 재수 없어. 꼰대 아줌마 때문에 시간만 버렸네. 정숙은 그 말을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품격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고 처리로 인해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한정식 집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약속 시간에는 맞춰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편에서는 아까 그 여성 때문에 기분이 상해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저런 건 아닐 텐데. 한정식집 계절미에 도착한 정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까 일은 잊고 오늘의 주인공인 며느리 될 사람에게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입구에서 재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응, 미안해. 길에서 작은 접촉사고가 있어서 조금 늦었어.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고요? 재민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자상한 아들이었어요. 괜찮아. 그런데 소연이는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님들과 함께요.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숙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성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노란색 원피스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바로 1시간 전에 자신을 꼰대 아줌마라고 부르며 모욕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박소연, 재민의 약혼녀 말이죠.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소연도 정숙을 알아봤는지 순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마치 아까 일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정숙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았거든요. 재민이 그토록 자랑하던 예의 바르고 착하다던 그 여자가 바로 아까 자신을 모독했던 그 사람이라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재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정숙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소연은 재민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평소에 재민이한테 어머님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성으로서 장군까지 되신 게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순간 정숙은 소연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눈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내가 누군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의 가슴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 일을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재민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뻔했거든요. 그래서 정숙은 꾹 참고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었어요. 소연이 재민에게는 애교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면서도 정숙을 바라볼 때는 노골적으로 냉소적인 표정을 짓는 모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결혼 지금 당장 멈춰야겠다. 정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한정식 집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소연의 부모님도, 재민도, 심지어 소연까지도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러워 했거든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애교 가득한 미소를 짓고 있던 소연이 정숙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스친 그 차가운 비웃음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재민아, 우리 나가자. 정숙이 가방을 들고 일어서려는데 소연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당황스럽습니다. 소연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그 연기 같은 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연 씨, 정말 모르시겠어요? 정숙의 시선이 소연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얼굴에 살짝 경직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바로 다시 무고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재민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소연이가 뭔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서운함도 섞여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두 여자가 첫 만남에서 이런 상황이 되다니. 소연의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장군님, 혹시 저희 소연이가 실례를 범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정숙은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오늘 오기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뒤에서 받친 사고였는데. 정숙이 말을 시작하자 소연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사고의 가해자가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소연 씨예요.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의 어머니가 그럴 리가. 라고 중얼거렸고 재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봤어요. 소연아, 정말이야? 저는 소연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연 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꼰대 아줌마라고 했고 늙은 사람이 운전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제 며느리가 될 수 있나요? 소연이 급하게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그때 너무 놀라서 그런 거예요. 사고가 나니까 당황해서. 평상시 제 성격이 아니에요. 하지만 소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재민이 소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재민아, 나는 정말. 소연이 재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재민은 그 손을 피했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모욕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소연의 아버지가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장군님, 저희 소연이가 실수했습니다. 깊이 사과드리겠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악질적이었어요.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소연이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 정말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재민이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정숙은 그 눈물조차 연기로 보였습니다. 진짜 눈물이라면 아까 사고 현장에서 사과했어야 했거든요. 재민이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연이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하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재민아,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 간의 예의와 인격이 바탕이 되어야 해. 소연이 다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런 식이면 앞으로는 어떻겠어요? 재민아, 엄마는 먼저 가겠다. 내가 판단해. 정숙이 일어서자 재민이 급하게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니,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은 이미 끝났어. 그런 인격의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다. 한정식 집을 나서며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민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지만 첫 인상에서 저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선택을 용인할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정숙은 한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꿈만 같았거든요. 아침에 설레는 마음으로 나섰는데 이런 결과가 될 줄이야. 재민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재민아, 엄마 마음을 이해해줘. 그런 사람과는 정말 가족이 될 수 없어. 하지만 어머니, 소연이도 사과했잖아요. 진심 어린 사과였다고 생각해? 재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소연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거든요. 어머니, 시간을 좀 주세요. 소연이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재민아, 내가 판단해. 하지만 엄마 생각은 변하지 않을 거야. 통화를 끊고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인격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약혼식이 파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무거웠어요. 재민과는 그 후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거든요.
아들이 보낸 몇 번의 문자에도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고만 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대 내에서 정숙의 귀에 들리는 소문들이 하나둘씩 늘어났거든요. 혹시 박소연 대위 아세요? 한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 아, 그냥. 요즘 그 부대에서 좀 문제가 많다고 해서요. 정숙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무슨 문제? 글쎄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후배들 관리하는 방식이 좀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군 후배들한테 좀 심하다는 얘기가. 중령의 말에 정숙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점심시간 정숙은 오랜 동료인 김준장을 만났습니다. 정숙아, 내 아들 결혼 준비는 어떻게 돼가? 좀 복잡해. 정숙이 대충 둘러대려는데 김준장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상대방이 박소연 대위 맞아? 정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아, 소문이 돌더라고. 그런데 정숙아. 김준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아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우리 부대 여군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 정숙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후배들한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더라. 커피 타오라고 하고 심지어 개인적인 빨래까지 맡기기도 했다는 얘기야. 그것도 여러 명한테서 같은 증언이 나오고 있어. 정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군대에서 선후배 관계는 엄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적인 일까지 강요하는 건 명백한 월권이었거든요. 정말이야? 응,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김준장이 주위를 둘러보고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아이 아버지 회사 알지? 방산업체 하는 그 집 말이야.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이 말하기를 소연의 아버지는 제법 큰 방산업체를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 회사가 지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 군납계약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됐거든.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군납 비리라니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야?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검찰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만약 사실이라면. 김준장이 말끝을 흐렸지만 정숙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다른 동료로부터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정수가 박소연 대위 말인데 그 애가 후배들한테 한 짓이 정말 심각해. 대령 계급장을 단 오랜 동료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그 부대 여군 중사 하나가 눈물 흘리면서 상담 요청했어. 박 대위가 개인적인 화풀이를 자기한테 한다는 거야. 기분 나쁘면 트집 잡고 개인적인 일까지 간섭하고. 동료의 말에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있어? 응, 그리고 계급을 이용해서 후배들 월급날에 돈을 빌린다더라. 갚을 기미는 없으면서 말이야.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다고 해. 정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행위는 명백한 갑질이자 군기문란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숙은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오늘 들은 얘기가 있어. 어머니, 또 소연이 얘기해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응, 중요한 얘기야. 정숙은 오늘 들은 모든 얘기를 재민에게 전했습니다. 후배들에 대한 갑질, 사적인 심부름 강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일들까지. 하지만 재민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어머니, 그런 건 다 소문일 뿐이에요.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재민아, 여러 사람한테서 같은 증언이 나온다는 건 어머니는 왜 자꾸 소연이를 나쁘게 보려고만 하세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편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재민의 말에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소연이 아버지 회사 얘기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소문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되죠. 재민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어요. 저는 소연이를 믿어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어머니보다 제가 더 잘 아니까요.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소연을 감싸고 돌 줄은 몰랐거든요. 재민아,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소연이와 결혼할 거예요. 어머니가 반대하셔도요. 재민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통화를 끊고 정숙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평생 자신을 믿고 따라주던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등을 돌린 거니까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정말 편견을 갖고 있는 건가? 하지만 다음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방산업체에 국정감사관들이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이번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는 소문이 군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이제 확신했어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하지만 재민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랑의 눈이 먼 아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연의 아버지 회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거예요. 탈세와 불법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특보입니다. 방산업체 대응산업 박 회장 긴급 체포. 뉴스 속보가 정숙의 집무실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숙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박 회장, 바로 소연의 아버지였거든요. 군납 계약 과정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숙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뉴스 봤니?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틀렸습니다. 재민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인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의 집무실로 한 통의 내부 보고서가 올라왔거든요. 장군님, 박소연 대위 관련 징계위원회 개최건입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넸어요. 보고서를 펼쳐본 정숙은 경악했습니다. 소연에 대한 후배들의 진술서가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박소연 대위는 개인적인 기분에 따라 후배들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이등병 김미영에게는 내가 뭘 안다고 의견을 내느냐며 모든 동료 앞에서 모욕을 줬습니다. 상급자의 권한을 남용해 후배들로 하여금 개인 심부름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커피 심부름은 물론이고 개인 옷까지 세탁, 심지어 데이트 상대와 만날 식당 예약까지 시켰습니다. 정숙은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런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었거든요. 더 심각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사 이수진 증언에 따르면 박소연 대위는 월급날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돈을 빌렸으나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면 선후배 사이에 이런 것도 안 도와주느냐며 압박했다고 합니다. 정숙은 서류를 덮고 눈을 감았어요.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는 게 전혀 기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재민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걱정됐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받아봤습니다. 여보세요? 장군님, 저는 소연이 부대의 이수진 하사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 장군님 아드님과 박대위 약혼 얘기를 들었는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 용기 내어 전화드렸습니다. 이수진 하사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대위는 후배들 앞에서 내 시어머니가 쓰리스타 장군이라며 자랑하곤 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잘못 보이면 너희 군생활 끝장난다고 협박했습니다. 정숙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더 있어요? 네. 특히 저희가 실수하면 너희 같은 애들은 평생 말단에서 썩을 거다. 나는 장군 며느리가 될 사람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개인적인 데이트 비용까지 저희한테 빌려달라고 했어요. 정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사, 이 모든 걸 징계위원회에서 증언할 수 있어? 네, 장군님. 저희 모두 준비돼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수진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통화를 끊고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평온해 보였지만 정숙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재민이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을까? 설마 모르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 순간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군님, 박소연 대위가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부관의 말에 정숙은 놀랐어요. 언제?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들여보내. 정숙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소연이 어떤 말을 하러 왔든 분명히 해둬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문이 열리고 소연이 들어왔는데 그 모습이 약혼식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척해 보였거든요. 장군님.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아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말해보세요. 무슨 일로 왔는지. 장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뭘 잘못했다는 거죠? 정숙은 소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약혼식 전에 있었던 일 말이에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소연의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어 보였어요. 그것만이에요? 정숙의 날카로운 질문에 소연이 당황했습니다. 네. 부대에서 후배들한테 한 일들 말이에요. 사적인 심부름, 돈 빌리기, 모욕적인 언행. 정숙이 하나씩 나열하자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오해예요. 후배들이 과장해서. 과장이라고요? 정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여러 명이 같은 증언을 하는데 그게 과장이라고 생각해요? 소연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 회사 일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정숙의 마지막 질문에 소연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군님, 제발, 재민이와의 결혼만은 안 됩니다. 정숙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제 며느리가 될 수는 없어요. 군인으로서의 품격도 없고 인간으로서의 기본도 안 돼 있어요. 정숙의 말에 소연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마저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소연이 나간 후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재민에게 모든 걸 말해야 했어요. 아들이 아무리 상처받더라도 진실을 알려줘야 했거든요. 그래야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정숙은 재민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오늘 들은 얘기들이 있어. 정말 심각한 내용이야. 재민은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 여러 후배들이 증언에 나섰고 증거도 충분해. 정숙의 말에 재민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응. 그리고 소연이가 오늘 나한테 직접 와서 잘못했다고 인정했어. 재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정숙은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폭탄이 터질 예정이었거든요. 며칠 후 정숙은 출근길에 라디오 뉴스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흥산업 박 회장 일가, 수백억 원 규모 탈세 혐의 추가 발각. 강남 일대 고급 부동산도 차명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져 소연네 집안의 몰락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던 거예요.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부관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소연 대위가 어젯밤 부대에서 큰 사고를 쳤어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거든요. 정확히 뭔 일이야? 어젯밤 야간 근무 중에 후배들과 큰 다툼이 있었대요. 박 대위가 술에 취한 채로 부대에 와서 부관의 말에 정숙은 이마를 짚었어요. 군인이 근무 중 음주라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박소연 대위는 어젯밤 오후 11시경 음주 상태로 부대에 나타나 당직 근무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고발했지? 내 인생 망쳤다고 좋아하냐? 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특히 이수진 하사에게는 내가 징계위원회에서 거짓 증언했다며 목을 조르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다른 당직자들이 말려서 큰 사고는 막았지만 이수진 하사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숙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박 대위는 내 약혼자가 소령인데 너희 따위가 감히 나를 건드려? 라며 협박했고 내 시어머니한테 말해서 너희 군생활 끝장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악용된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어요. 바로 그때 재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목소리가 완전히 절망에 차 있었어요. 응, 방금 보고서 받았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소연이를 완전히 잘못 봤어요. 재민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재민아, 괜찮아. 내가 속은 거야. 정숙은 아들을 위로했지만 사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재민아, 소연이한테서 연락은 안 와? 네, 어젯밤 이후로 전화도 문자도 안 와요. 오후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연의 부대 동료 장교가 정숙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장군님, 박소연 대위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휴가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 네, 부대에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없대요. 그런데 더 문제는 동료 장교의 목소리가 더욱 심각해졌어요. 부대 금고에서 비상금이 없어졌어요. 300만 원 정도인데 박 대위 말고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절도까지 저지른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정숙은 재민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완전히 상심에 빠져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소연이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못 봤어요. 재민아, 사랑에 눈이 멀면 그럴 수 있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처음부터 알아보셨잖아요. 그 교통사고 때부터 재민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건 엄마가 나이가 많아서 사람 보는 눈이 조금 더 있었던 거야. 정숙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때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장군님, 저는 소연이 어머니입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절망에 차 있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소연이가 집에 안 들어와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소연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군님, 제발 저희 소연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실수한 거예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남의 돈까지 훔치고 도망간 사람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가요? 정숙의 말에 소연 어머니는 더욱 울부짖었어요. 그런 일까지 했나요? 저희도 몰랐어요. 어머님도 모르셨던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네요. 통화를 끊고 정숙은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아,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소연이한테 연락하지 마. 네, 어머니. 저도 이제 완전히 정신 차렸어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소연은 결국 체포됐습니다. 부대 금고 절도 혐의로 말이죠. 뉴스에서는 군 간부의 부대 금고 절도 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정숙은 뉴스를 보며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군납비리로 구속, 딸은 절도로 체포.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한때 강남 부잣집으로 잘 나가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몰락한 거였죠. 검찰은 이들 부녀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정원에 나가 꽃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결국 진짜 인격이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지는구나. 소연네 가족의 몰락을 보면서 정숙은 새삼인품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재민도 이제는 완전히 정신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에 속지 않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해. 돈이나 지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인격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니까. 정숙은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했어요. 40년 넘게 쌓은 경험과 통찰력이 아들을 큰 불행에서 구해낸 거였죠. 비록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었어요. 재민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죠. 언젠가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그때까지는 엄마가 지켜줄게. 정숙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소연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부대 시설 점검을 위해 여러 부서를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관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장군님, 박소연이 석방됐습니다. 뭐라고?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고 들었는데 벌써 나왔다니. 어떻게 된 거야?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뭐야? 소연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면회를 요청했어요.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니 정말 끈질긴 여자였어요. 알겠어. 면회실로 안내해. 10분 후 면회실에서 마주한 소연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서 볼이 쑥 들어가 있었고 예전의 교만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소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왜 왔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소연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지만 정숙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용서요? 지금까지 한 일들을 생각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정숙은 소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후배들을 괴롭히고
돈을 훔치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는데 그건 제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소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저희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요. 아버지는 감옥에 있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건 당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예요. 제발 재민이와의 결혼만은 허락해 주세요. 저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소연이 더욱 간절하게 애원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은 이미 기회를 다 써버렸어요. 그때 소연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애원하던 얼굴에서 차가운 분노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럼 장군님도 조심하세요. 뭐라고? 정숙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군대에서 본 것들, 들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 장군님 관련해서도 소연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만약 제가 언론에 이야기한다면 장군님도 곤란해지실 거예요. 정숙은 일어서며 소연을 내려다봤습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죠. 소연의 진짜 본성이 다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아까까지 애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정숙의 목소리에 위험이 실렸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군 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부정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소연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절도범이라는 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하지만 나는 평생 떳떳하게 살아왔어요. 정숙의 말에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소연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장군님, 그럼 정말 기회가 없는 건가요? 없어요. 앞으로 내 아들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접근하지 마세요. 정숙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우리를 괴롭힌다면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당신이 군인이었다면 위아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소연은 결국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저를 이렇게 대한 거 후회하게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공허하게 들렸어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요, 해보세요. 하지만 거짓으로는 진실을 이길 수 없어요.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품격이라는 건 어려울 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어려워지자마자 본성을 드러냈죠. 소연이 나간 후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어요. 평생 흘러가며 많은 것들을 씻어내는 강물처럼 이 모든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배운 교훈만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날 저녁 재민과 통화했을 때 정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또다시 상처받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어머니, 요즘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소연이라는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에요. 그래, 다행이야. 이제 정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정숙은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막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재민아. 그날 밤 정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소연을 마지막으로 만났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내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선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특히 어려울 때 나오는 진짜 모습이 그 사람의 참모습이다. 재민이는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것이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할 것이고 겉모습에 속지 않을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이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 정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기를 덮었습니다. 소영과의 마지막 대면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 정원의 국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올해 핀 꽃들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시련을 겪고 난 후의 평온함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거든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줍은 듯 하면서도 설레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들어와. 무슨 좋은 일 있어? 정숙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들에게 새로운 소식이 있다는 걸. 어머니, 사실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재민의 말에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이야? 어떤 분인데? 이름은 김은지고 같은 부대 의무장교예요. 의사 출신이고. 재민이 말하는 동안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소연을 말할 때의 그 허영심 가득한 표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 사람을 아끼는 따뜻한 미소였거든요. 성격은 어떤 편이야? 정말 따뜻하고 성실해요.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진심으로 사람을 배려한다는 게 느껴져요. 재민은 계속해서 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허세가 전혀 없어요. 의사라는 직업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정숙의 질문에 재민이 밝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시간 되시면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번엔 정말 어머니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 기대하고 있을게. 일주일 후 정숙은 조용한 카페에서 은지를 만났습니다.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화려한 차림새 대신 단정하고 소박한 옷차림이었고 인사할 때도 과하지 않으면서도 정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군님. 재민이에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은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정숙은 점점 마음이 놓였어요. 허영이나 자랑 섞인 말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재민이한테 배울 것이 많다고 겸손하게 말했거든요. 의사 일은 어때요? 힘들죠? 네, 하지만 환자분들이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껴요. 무엇보다 은지가 정숙에게 어머니의 군 생활에 대해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할 때 그 눈빛이 진짜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여성으로서 장군까지 되신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의사로서 본받고 싶은 점이 많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정숙은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죠? 어머니께서도 마음에 드시나요? 응, 진짜 사람다운 사람 같아. 소연이와는 정말 다르네. 재민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재민과 은지는 정식으로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진실했어요. 은지의 부모님도 소박하고 따뜻한 분들이었고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도 진심이 통하는 만남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정숙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지가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해 보이던지요. 무엇보다 재민이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어머니,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이죠? 그래, 정말 잘했어.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은지는 종종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거창한 선물 대신 손수 만든 반찬이나 직접 키운 꽃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이 김치는 저희 어머니가 담그신 건데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 은지야. 내가 이런 마음 써주니까 정말 고맙다. 어느 날 은지는 정숙과 함께 정원 가꾸기를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님, 이 장미 정말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세요? 응, 정성스럽게 물 주고 가지치기 해주면 이렇게 예쁘게 펴. 두 사람은 함께 꽃을 돌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은지야, 재민이는 어떤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항상 배려해주고 무엇보다 어머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게 느껴져요. 은지의 말에 정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남편을 존중한다니 이보다 좋을 수 없었거든요. 몇 달 후 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지가 임신한 거예요. 어머님, 저희가 아이를 가졌어요. 재민이 전화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을 때 정숙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손자나 손녀를 볼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날 밤 정숙은 정원에 나가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소연이 같은 사람과 결혼했다면 재민이도 아이도 우리 가족 모두 불행했을 텐데 자신의 올바른 판단이 가족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며느리 은지는 임신 중에도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태교에도 좋다고 하니까 함께 산책하실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두 사람은 함께 동네를 걸으며 아이 이름도 지어보고 육아 이야기도 나눴어요. 은지야, 내가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어머님이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재민이가 왜 그렇게 어머님을 자랑스러워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은지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정숙이 손녀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 할머니가 되신 걸 축하해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정숙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어머님께서 지어주세요.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정숙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희원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희망과 소원이 담긴 이름이었어요. 1년 후 어느 가을날 정숙은 희원이를 안고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천사처럼 잠들어 있었어요. 재민과 은지는 나란히 앉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소연이를 막아주지 않았다면. 재민이 말하려는데 정숙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 우리는 지금이 중요해. 맞아요, 어머님.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은지도 동의했어요. 그날 저녁 정숙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희원이를 안고 있으니 정말 행복했다. 내가 평생 군복을 입고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다. 돈과 권력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과 인품은 영원하다. 소연이를 거절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덕분에 재민이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고 우리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앞으로 희원이가 자라면서 할머니인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다는 것을. 정숙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정원의 꽃들이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지난 모든 시련들이 이 평온한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 가족의 행복은 계속될 거야. 정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봄의 새싹이 피어나듯 진정한 행복이 그들의 삶에 뿌리내리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인생 사연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